쌤, 오늘 내마녀의 날이었는데 확실히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다운 시장의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수급이 조금 아쉬웠는데요. 지금 자리에서 수급 살펴보면서 시장의 상방 더 열려 있다고 평가하시는 거죠? 상방은 열려 있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외국인들이 코스피 순매도를 보였다가 네. 3시 30분 땅 되면서 바뀌었나요? 외국인들이 3,667억 순매수를 전환했어요. 그러니까 8포인트에서 12.99포인트로 이제 마감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면 어제도 마찬가지였어요. 외국인들이 현물은 매도하고 선물은 매수했는데 오늘은 반대로 선물을 줄여놓고 현물을 매도했다, 네. 현물을 늘렸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장중에 보면 대략 5천억 가까이를 이제 순환 매수 빵 돌렸다라는 건데 결국에 여기서 보면 저는 내마녀의 날 역시도 내일 상황에서 봤을 때는 내일은 선물 가지고 좀 한번 흔들릴 수 있지 않을까.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보면 선물 매수하면서 결국에는 선물을 매도를 증가시켰죠. 지금 제일 많이 샀을 때가 5,100억 가까이 됐었는데 지금 이제 3,650억 수준으로 선물이 축소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선물 매수가 계속 6시까지 더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못 갔으면은 내일은 기술적으로 숨고르기가 나올 수 있고 중요한 건 내일 이제 시장의 키를 진 건 오늘은 연기금이 줄여놓고 또 투신이 막판에 또 순매도했다가 매수 전환했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에 내일은 외국인들이 현물에서 맥스로 본다면 약 5천억, 그 다음에 투신 역시도 2,500억 매도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일은 가면 속편하게 줄여놓고 연휴니까 네. 빠지면 차라리 우리가 매수 기회로 잡는 것이 지금은 좋다. 지금 상황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돈의 IQ는 1000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니까 속단하지 마시고 보여지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대응을 잘하는 대응 방법을 잘 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만약에 내일 시장이 상승을 한다면 오히려 조금은 현금을 챙겨 놓는 쪽으로, 왜냐하면 불확실성이라는 또 주말이 기다리고 있기도 하니까요. 만약에 내일 눌린다면 오히려 매수의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쌤, 진짜 시장의 분위기가 너무나 좋잖아요. 작년에는 뭐 전쟁 중인 나라보다도 우리나라가 못했었습니다. 근데 코스피 상승률이 올해 들어와서 세계 2위라고 2위. 하더라고요. 네. 허니문 랠리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코스피 5천을 외친 이재명 대통령인데 5천으로 가기 위한 과도기 초입이라고 보세요? 근데 지금 질문이 똑같잖아요. 허니문 랠리나 5천 가나. 어차피 5천이 가려면 지금 사야 상승하는 게 맞고 네. 허니문 랠리도 결국엔 좋게 보니까 허니문 하는 건데 결국에 지금 제가 보는 거는 이제 평가를 제대로 받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난 그 3년 동안에 보면 정책의 일관성에서 나타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죠? 재정 정책, 균형된 재정 정책을 강조하면서 결국에는 부채를 줄인다고 했는데 오히려 부채 늘려나면서 베푼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이 위축된 시점에서 지금은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이제 경기를 살리겠다라는 것들도 이제 시장에서 긍정적이고 두 번째로는 어떤 거냐면 작년에는 전 세계에서 상승률이 꼴찌에서 세 번째였어요. 네. 그러면 이제 바뀌었잖아요. 상위에서 이제 상위 3등이었다가 이제 2등으로 올라갔는데 그렇다면 이거는 어떤 거냐면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이다. 그래서 지금 뭐 5천 간다, 3천 간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5천이 가기 위해서는 3천을 거쳐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5천이 가려면 거기에 맞는 명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5천을 가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기업들의 실적이 5천을 갈 만한 실적들이 나오느냐. 이 부분이 관건이거든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저는 3,000포인트대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드렸다가 한번 제가 혼난 적이 있어요. 지난 그 3월 28일이죠. 네. 장 빠져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관세 부분은 일시적인 거고 관세는 정책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3,000포인트 도전합니다고 했는데 3월 달 보니까 여기까지 빠졌거든요. 쌤 너무 설레발 치셨어요.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에 지금은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이제 제자리 찾아가는 시점이고 더 큰 부분은 보통 코스피 시장의 평균 퍼가 보통 15배 내외 그다음에 PBR 기준에서 1.1배 내에서 움직였었는데 작년 올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코스피 PBR이 0.86배 수준까지 떨어졌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지난 6일 9일 이때가 6일 휴일이었으니까 그렇죠. 네. 9일이었죠. 9일 기준으로 했을 때 코스피 평균 PBR이 대략적으로 0.918배까지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주가 3천이 가든 5천이 가든 이게 허니문이 아니라 다 떠나서 이제 코스피를 놓고 봤을 때 이제 정상적으로 PBR이 제 위치를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0.92배 수준인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평균 퍼가 1.1로 잡고 평균 그 PER을 15배 정도로 잡았을 때는 결국에 코스피 지수 역시도 3,200에서 3,300까지는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면 어느 시장이 정상화됐을 때 코스피 역시도 같은 맥락인데 결국에 보면 지난 2021년 고점이 3,300선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처럼 이제 수급이 들어오고 물론 기업 실적이 뒷받침돼야 되겠지만 정부의 재정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된다면 결국에 3,316은 지금까지 연고점이었어요. 그러면 5,000을 가기 위해서는 3,316을 돌파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고 네. PBR 기준으로 1.1배, PER 기준으로 그 15배 수준이면 상단 맥스로 보면 일단은 3,400이 보인다라는 거죠. 네. 그렇다면 결국에는 코스피는 이게 허니문 랠리든 아니면 지속적으로 추세 상승을 잡은 거거든 방향성은 위를 상승으로 향한다? 보자. 그래서 적극적으로 쫄지 말고 하자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익 추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신 거네요. 그런데 비단 지금과 같은 장이 아니어도 우리 개인들이 궁금한 건 이렇게 잘 갈 때는 항상 있잖아요. 네. 잘 가다가 꺾이는 시그널. 네. 이건 어디서 찾아봐야 돼요? 수급에서 찾나요? 수급에서 찾아야죠. 왜냐하면 네. 우리가 앞으로 시장은 염려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수익 추구하자라고 말씀드린 근거는 네. 유동성 유입이에요. 돈이 풀리니까요. 그렇죠. 반대로 이게 지금 시장이 빠져나간다? 결국에 IQ 1000짜리가 먼저 움직일 거예요. 네. 그러면 결국에 봐야 될 부분들은 돈이 유동성이 유출되는지 이 부분을 이제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자 고객 예탁금 같은 경우는 공모주 청약 이후에 반환되는 시점에서는 돈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결국에 보면 1조 8천억 가까이 청약 자금으로 빠져나갔던 돈이 결국에 3조 9천억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돈이 뭐냐면 마켓머니 펀드는 최근 들어서 신고가 6개월 3년 신고가 수준을 했는데 지난 6월 10일 기준으로 했을 때 3조 4천억이 빠져나갔거든요. 네. 3조 4천억이 빠져나간 게 고객 예탁금으로 들어온 그러한 국면이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주식형 수익증권으로도 유입은 되고 있지만 증가 폭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 여기서 보면 1조 1,800억, 5,800억, 4,600억, 800억. 그럼 뭐냐면 지금 상황은 과열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자금의 유입 속도가 둔화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제가 목요일, 금요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 쉬어갈 수 있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자금의 유입 속도가 규모가 작아지는 거고 지금 월 초임에도 불구하고 11조 들어왔던 거에서 4조 원 이상 나갔다면 네. 이 자금도 역시 단기적으로 과열을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이다. 그래서 돈의 유입 규모가 크게 증가되면 여전히 우리는 계속해서 열고를 외쳐야 되겠지만
유입되는 규모가 감소되거나 정체되거나 둔화됐을 때는 어느 정도 숨고르기를 조심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시장이 안 좋았을 때는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지수는 같지만 힘들었어요. 힘들었던 게 뭐냐면 개인 투자자들은 낙폭과대만 고집했어요. 네. 중소형주들. 그러니까 철저하게 소외를 받았는데 지수가 조정받으면 개인 투자자들이 한 풀이로 해서 중소형주가 움직일 수 있다. 우선주라든가. 네. 그런 시점에서는 질적으로 쉬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볼게. 첫 번째로는 자금 유입 속도를 봐야 될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중소형 섹터들이 움직이는지 우선주 섹터들이 움직이는지 요것만 체크해 본다면 질적으로 쉬어갈 타임인지 더 갈 건지 네. 판단하기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돈의 IQ는 1000이다.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 수급적인 측면으로도 자금 유입 관련해서 그리고 중소형주 우선주 움직이는지 그 여부 보시면서도 사인을 받아 보실 수 있겠는데, 걱정인 건 간밤 전일 밤 뉴욕이요. 사실 CPI 5월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2.4% 올라가면서 우리 예상치 하회했고 네. 금리 인하 기대감 커졌죠. 네. 미중 무역 협상 잘 진전됐다라는 결론이 났는데, 지금 안보 문제, 네.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불거졌잖아요. 네. 이란이요. 이거 더 커지면 이것 또한 하나의 발목 잡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근데 저도 이제 그 부분을 좀 우려는 했었거든요. 원래 오늘 우리 시간으로 미국 시간으로 오늘이면 네. 우리 시간 내일이잖아요. 지금 이란과의 핵 협상 이 부분인데 결국에 이게 이란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아요. 네. 그러면 지금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중재도 실패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란과의 협상에서 그럼 이란한테 어떤 카드를 줄 거냐? 마땅한 게 지금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란과의 핵 협상은 결국에 좀 지지부진할 수 있는 그런 맥락인데, 근데 이 부분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규모에 비하면 좀 작을 수 있지만 어떤 게 문제냐면 그쪽은 이제 산유국들이 많이 몰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유가가 급등했지만 결국에 유가가 급등했던 거는 그동안 많이 빠진 거에 따른 요 명분으로 올랐다. 그럼 제자리 찾아간 그래서 제자리 거예요? 찾아간다. 그러면 우리가 볼 거는 지금 이란과의 핵 협상에서 이게 우려가 더 커진다면 유가가 움직여요.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흥국석유라든가 한국석유라든가 네. 이런 것들은 낙폭이 컸다가 반등이 세게 나왔지만 상승폭이 축소됐다라는 거예요. 다 윗골이 달았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보면 미리 염려하는 것보다는 미리 선행 지표가 유가 선물들이 있는 그러한 국면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네. 봐야 될 거고, 그러면 만약에 이란과의 핵 관련해서 이 부분이 위기감이 고조된다? 네. 그럼 방산주를 봐야죠. 오히려 방산, 그렇죠. 유가 관련주 봐야 될까라는 질문 드려보고 싶었는데 저는 방산주를 보는 게 낫죠. 오히려 방산. 왜냐하면 유가가 이슈에 움직이는 건 맞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소비 심리가 지금 경제 성장 동력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중국도 지금 석유 많이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석유는 생산이 돌아야지 수요가 지금 비싸지는데 이미 생산과 수요가 줄었기 때문에 생산 재고가 늘어나는 그러한 국면.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란과의 핵 부분은 민감하게 보기보다는 유가 선물을 봤으면 좋겠다. 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럼 만약에 감산 이야기 나오면 그때는 진짜 공급적인 측면에서 조절인지라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그것 또한 감산도 지들 살려고 하는 건데 네. 최근 들어서 주가가 빠졌던 부분은 사우디가 증산 얘기하면서 빠졌던 네.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오펙 기구들이 다 똘똘 뭉쳐서 감산하기는 쉽지 어렵다. 않다. 왜 각국의 이해관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방산주 쪽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방산 내에서도 잘 가는 대형 방산 말고 중소형 방산으로 노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빠른 걸 원한다면 빠른 걸 원한다면 중소형이겠지만 네. 우보철이라고 해서 멀리 안정적으로 가시는 분은 여전히 대형주겠죠. 현대로템이라든가 한화 시스템이라든가 뭐 LIG 넥스원이라든가 네. 이런 쪽들이 오히려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저는 좀 부담스러워요. 많이 부담스러워요. 심히 부담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로템이나 한화 시스템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LIG 넥스원. 그렇죠. LIG 넥스원이라든가 자 이런 쪽들은 문제는 없다. 네. 그렇게 그래서 만약에 중소형주를 본다. 뭐 최근 들어서 움직이는 게 뭐 대성 하이텍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뭐 빅텍이라든가 퍼스텍 이런 퍼스텍 애들. 이런 것들이니까 성격 급하고 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원한다면 중소형주겠지만 저는 지금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체는 기관이기 때문에 큰 주식으로 차라리 멀리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향에 따라 갈릴 듯합니다. 그렇죠. 좀 멀리 보고 묵직하게 가져가려면 현대로템, LIG 넥슨, 한화 시스템 우리 포트에 또 있는 종목들이에요.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속 시원하게 좀 빠르게 다만 좀 대응도 빨리 하셔야 되겠죠. 그렇다면 중소형 방산도 괜찮다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쌤 테마주 전성시대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조기 대선이라는 이벤트도 있었고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끝나지 않고 순환매가 돌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리고 지수가 우상향을 그려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포트의 전략이 궁금해요. 만약에 지금 조선이나 방산으로 수익 크게 보고 있는 쪽 있다면 한 차례 좀 정리하는 것도 방법일 것도 같은데요. 방법이죠. 항상 그쵸. 고민되면 반. 저는 반을 정리하면 어느 쪽으로 하고 싶냐면 육지 통신 쪽으로 가고 싶어요. 통신 장비 KMW. 그렇죠. 육지 통신 쪽이나 네. 로봇 섹터들도 이제 상대적으로 못 갔거든요. 저는 그래서 움직이고 싶은 게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제 KMW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고 RFICC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RFICC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상단 23,000원 찍었어요. 하단 23,000원 찍었고 상단 23,000원 열려 있는데 통신주들은 이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되려면 어떤 거냐면 자 우주항공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고 그 다음에 스타링크라든가 위냅 원앱이라든가 자 이런 통신 소요가 증가되거든요. 왜 증가되냐면 자율주행이 확대되면 통신 소요는 더 증가돼요. 네. 거기서는 로봇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통신 섹터들은 조용조용 올라오죠. RFICC 같은 게 벌써 이제 100% 가까이 24,000원 가면 100%예요.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지금 가는데 통신 섹터들 여러분들 잘 보시면 실적 개선이 눈에 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그 최근 들어서 움직였던 거는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전환사채로 우리 비책에서 이제 얘기했던 게 PS1렉 같은 경우는 전환사채 전환 가격이 3,300원인데 주가가 2,800원이면 이거 안 사야 되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도 역시 통신주거든요. 네.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포트에 편입한 건 KMW예요. 자, KMW 같은 경우는 저는 물량을 확대하고 싶은데 하나 걸리는 게 유상증자 가능성이 이제 있을 수 있다라는.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렸던 게 자 이거는 시초가부터 매수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날이에요. 우리가 이날 매수하자고 했다가 그날 시초가니까. 근데 여러분들 보셔야 될 거는 업황들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실적을 보시라는 실적. 네. 자 지금 손실이 10분의 1로 줄고 순이익이 영업 손실이 20배 이상 늘어나면 갈까요 안 갈까요? 가야죠. 가야죠. 그래도 이제 저는 실적이 좋아지는 것들은 대장주들은 봐야 된다. 근데 KMW가 유상증자를 만약에 주주 배정 안 하고 삼자 배정한 거나 뭐 시기 가능한다면 적극적으로 매수하라고 하고 싶은데 지금 현재 보면 부채 비율이 굉장히 좀 높게 나오고 있는 게 그 좀 부담스럽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 199%예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이 자본 조달을 안 한다면 이거를 원톱으로 다시 실으라고 하고 싶은데 일단은 우리가 실차고 했으니까 한 비중의 10% 정도는 통신주를 실어놓자. 자율주행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막 개화되는 산업이 가려면 그렇죠. 통신 장비, 통신 쪽이 따라줘야 된다. 그러니까 인프라, 그 구축 관련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습니다. KMW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다녀쌤과 진짜 목요일 꽉 채워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여기서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딜사이트 경제TV 계속해서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